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9월이 행사가 참 많은 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의 달로도 알려져 있죠. 그럼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 계절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은 좀 살짝 덥긴 하지만 네. 은솔 씨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나요? 있죠. 뭔가요? 저는 시집을 요즘 읽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나태주 시집이나 기영도 시집. 네, 전 책 좋아해요. 진혁 씨는요? 저는 삶에 치여서 책을 잘 많이 못 읽는데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소개된 책은 다 읽어보고 했던 기억은 나요. 어렸을 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읍시다.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했죠. 이제 은솔 씨가 오고 나니까 이제 제가 라떼가 됐어요. 네. 그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알죠. 아무튼 어린 시절 이 진혁 씨처럼 우리 영상실록 오늘 N을 보는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방송 열심히 보면서 역사 공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과거 여행 떠나봐야겠죠. 네. 은솔 어린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1970년 9월 12일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 게릴라들이 납치한 여객기 세대를 폭파했습니다. 미국 TWA 741편, 스위스에어 100편 항공기는 9월 6일 납치됐고 영국의 BOAC 여객기는 9월 9일 공중 납치됐는데요. 납치된 세대의 여객기는 요르단 사막의 활주로에 보관됐다가 폭발을 진행했습니다. 승객들이 여객기에 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무사했나요? 일단 게릴라들은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 장면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죠. 야, 정말 승객들이 정말 공포에 떨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분쟁은 왜 발생한 건가요? 1947년 팔레스타인과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이 요르단으로 급속히 들어왔는데요. 그 결과 요르단인보다 팔레스타인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편 1967년 결성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해 자치권을 남용했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0년 상황은 악화돼 요르단과의 관계가 험악해졌고 요르단군과 수차례 내전까지 벌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네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은 이스라엘과 서방 여러 나라에 억류돼 있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석방을 요구했다고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게릴라들은 앞서 인질로 잡은 승객과 승무원 등 313명 가운데 259명을 석방했는데요. 나머지 54명은 여객기에 그대로 억류한 채 폭발을 진행하려 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되자 같은 달 27일 인질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9월 12일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4개 전승국과 동독과 서독의 외무장관이 소련의 모스크바에 모였는데요. 이후 외무장관들은 독일 통일의 대외적 조건들을 마무리하는 공식 협정인 이른바 2+4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4, 한국말로 2+4. 그렇죠. 네, 이 협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이 협정은요,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서기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해요. 독일은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나토는 군축과 개혁을 이행한다. 독일은 대량 살상 무기의 제조와 보유를 하지 않으며 독일 연방군의 숫자는 최대 37만 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동독에 주둔했던 소련군이 철수하는 대가로 서독 측은 소련에 76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4대 전승국은 같은 해 10월 3일로 예정된 동서독 통합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전후 독일 문제를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또 소련군의 철수 작업은 총 4년이 걸렸고 54만 6,200명의 병력이 동독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1994년 8월이 돼서야 모든 철수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2+4 협상은 외교 분야의 역작이었으며
독일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7시 44분쯤 규모 5.1의 1차 지진이 발생 후 8시 32분쯤 규모 5.8의 2차 지진이 또 발생했는데요. 지속 시간은 10초 이내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전국의 국민이 진동을 확실히 느낄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아, 기억나요. 네. 당시에 발생한 지진이 부산, 울산, 대구, 경상도 지역 주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준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울산 지진은 지진이 거의 느껴지진 않았지만 또 경주 지진은 야밤에 일어나기도 했고 지진의 진동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 추석 직전이었고 고향으로 귀향하던 주민이 많았던 상황이어서 더욱 위험했다고 해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 전국적으로 휴대폰 통화와 문자, 또 인터넷 검색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해서 불안감을 더 안겨줬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당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1978년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강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후 한국수력원자력은 밤 11시 56분 월성원전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시켰는데요. 다음 날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교를 휴교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경주 지진으로 23명이 부상당했고 지붕 파손, 건물 균열, 담장 파괴, 차량 파손 등 총 5,367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9월 12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99년에는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테니스 흑인 여자 선수로 41년 만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요. 아, 세레나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스와 함께 이 테니스 여제 자매잖아요. 맞아요. 네. 영화에도 출연했죠. 그럼요. 네.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17세에 이날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스위스 세계 1위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미국의 알세아 깁슨 선수 이후 41년간 흑인 여자 선수에게 열리지 않았던 그랜드 슬램을 정복했어요. 정말 위대한 선수네요. 대단하죠. 또 1970년에는 북한 청년 근위대가 창설했습니다. 근위대라면 좀 지키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 어떤 조직이었나요?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의 학생 군사 조직인 청년 근위대가 1970년 9월 12일 창설됐는데요. 만 15세에서 16세의 고등, 중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조직됐고 학교 단위별로는 중대 또는 대대로 편성됐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모여있는 어떤 군대 조직이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데 북한 청년근위대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붉은 정권 사수의 친위대로 불리는 붉은 청년 근위대는 평소 반혁명적 요소 제거를 통한 북한 정권 사수와 또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1974년에는 에티오피아 군정 셀라시에 황제가 폐위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44년간 통치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1974년 9월 12일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이로써 그의 통치는 끝이 났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